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업인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수산물 매출은 벌써 줄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동해안 양식장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멍게와 가리비가 줄줄이 폐사해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의 성과를 들여다봤더니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백두대간과 동해바다가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는 관동팔경의 문화적 가치를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의 수산물 매출이 줄었고 아예 폐업하는 횟집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해안 수산물 매장입니다. 횟감과 전복, 건어물을 파는데 올해 들어 수산물 매출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화로와 같은 생물 판매가 부진합니다. 매장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올해 초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매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류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은 또 조금 더 안 될 것 같고 방류하게 되면 또 그때도 좀 덜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지역 수산물 소비에 좀 영향이 좀 있네요. 예. 바다에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사 먹기가 꺼림칙하다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산물 소비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그렇죠. 왜요? 수산물을 줄 수 있으면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그런 건 없다고 볼 수 없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출이 곤두박질할 걸 우려해 아예 장사를 그만둔 횟집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불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좀. 그래서 매출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오면서 방류하면 더 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가게를 접은 겁니다, 미리. 저희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왜 피해를 당해야 하냐며 일본과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핵오염수 방류객 일본은 즉각 처리하라.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이제라도 일본의 30년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며 집권여당 총선 걱정하는 윤석열 정권. 과연 윤석열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강원도는 방사능 관리체계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수산물 불신을 막기 위해 도내 21개 위판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결과를 강원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강원도의 피해 업종과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바다 양식장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 멍게와 가리비의 피해가 심각해 어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고 30여 분,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양식장임을 알리는 부표들이 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밧줄을 끌어올리자 주렁주렁 매달린 멍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허옇게 썩어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바닷속에 매달아둔 멍게들이 서로 부딪히며 죽어버린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못 맡으시지만 저희는 앞에서 지금 회사에서 썩는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리저리 휩쓸리며 뒤엉켜버린 줄을 일일이 손으로 풀거나 칼로 끄는 뒤 다시 바닷속으로 넣는데 한 번 충격을 받은 멍게는 이렇게 해도 대부분 살리기 어렵습니다. 다 계산한 거고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죽긴 하는데 혹시나 마음에 한 마리 더 살려보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멍게를 매단 줄을 들어 올려 봤더니 멍게가 물러서 터졌거나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멍게가 매달려 있는 봉줄을 들어 올렸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멍게가 이렇게 폐사했거나 폐사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아직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번 태풍에 의해서 다 이렇게 피해가 된 겁니다. 다.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거의 저희 어장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지금 다 폐사 직전인 것 같습니다. 매일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복구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정도는 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놔두면 놔둘수록 뭐 폐사율이라든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작업을 더 못. 그렇죠. 아예 거의 포기 상태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인근의 가리비 양식장도 피해가 큽니다. 양식망을 들어올리자 강한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안에 들어있어야 할 가리비는 단 한 개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가리비 양식망과 피해를 당한 망을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식장에서만 300여 개의 망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강원 동해안 전역에서 50톤 이상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형태가 하나도 없고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칸마다 가리비가 다 차 있었는데 이렇게 홍합이 잡고 있는 한두 마리가 이렇게 있을 뿐이고 전부 이제 그 소실이 됐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 열흘이 넘었지만 바다 양식장에선 아직 피해 규모조차 산정하지 못한 채 끝모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MBC 강원 영동과 원주 MBC는 출범 1년을 맞은 강원도 민선 8기 시군의회 19곳의 의정 성적표를 분석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시군의회의 예산 대비 조례 발의 건수를 따져보니 1년간의 성적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강원도 의회와 18개 시군의회의 1년 의정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등록된 의안은 총 3,272건, 직전 회기인 민선 7기 지방의회가 4년 동안 기록한 연평균 의안 2,712건에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안 중에 국회의원으로 치면 법안에 해당하는 조례만 뽑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조례 발의도 직전 회기 연평균 1,379건에서 이번 회기 들어 1,630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조례 3건 중에 2건은 시군집행부, 그러니까 시청과 군청 담당 부서에서 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525건, 32.2%에 그쳤습니다. 19개 의회 의원 전체 숫자는 223명, 525건이면 지난 1년 사이에 한 사람당 불과 2.4건 꼴입니다.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의원 숫자가 많은 의회입니다. 49명인 강원도 의회나 20명이 넘는 원주시 춘천시 의회가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의원 수 19명, 네 번째로 많은 강릉시 의회는 1년 새 고작 10건, 최하위권입니다. 군의회에서는 홍천군 의회가 49건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양구군 의회는 겨우 4건뿐이었습니다. 1인당 발의 건수로 계산해보면 연간 2건이 안 되는 의회가 7곳인데 강릉시와 양구군은 여기서도 밑바닥입니다. 숫자로만 보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힘겹게 제정된 조례, 얼마짜리일까요? 의회의 양대 기능은 입법과 예산 심사. 의회의 1년 예산에서 반은 입법을 위한 돈이라고 보고 조례 한 건당 얼마가 들었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의회 예산을 사용하는 강릉시는 조례 한 건에 무려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효율이 나쁜 강원도 의회의 9,500만 원과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이 밖에도 양구와 화천, 춘천, 철원, 영월, 인제까지 모두 8개 의회가 건당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1년 동안 조례안은 한 사람당 2건,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든 돈은 평균 4,400만 원. 강원도와 시군의회의 개괄적인 성적표는 일단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1년간 도내 기초 광역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를 전수조사했더니 강릉시 의원들이 가장 적게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하라 기자가 강릉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12대 강릉시 의원은 모두 19명. 도내 18개 시군 의회 가운데 의원 수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의회가 쓰는 예산도 당초 예산 기준 47억여 원으로 춘천시 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도 의원 수도 많은 강릉시 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의원 대표 발의 조례는 모두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의원 1인당 조례 대표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홍천군 의회와는 12배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많은 양양군 의회와도 9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강릉시 의회의 입법 기능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 이유는 뭘까? 1년 동안 대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8명의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8명 가운데 절반은 초선, 3명은 위원장, 1명은 의장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본 거고요.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간 좀 수집을 했죠.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시도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집행부하고 예산의 문제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예산이 따라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행정을 견제하고 시정의 방향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은 했을까? 이 8명의 의원 중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명도 없었고 10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남발적으로 하면 이거 의원이 혼자서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걸 또 집행부는 지켜야 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왜냐하면 그 지역 시민들이라든가 다 바라보고 있는 얘기고. 대표 발의는 못했어도 직접 공동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3건의 조례 중 하나도 기억을 못하거나 동의하신 거 중에서 가장 좀 이제 의원님이 좀 생각을 갖고 이제 좀 들여다보면서 하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 어떤 거 있죠?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계획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아니, 특별한 이유 없어요. 제가 뭐 재판받고 이러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위원장님도 없습니다, 저는. 의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조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좀 보니까 좀 너무 이제 강릉이 이제 좀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그한 것 같아서 이 조례 재개정에 대한 이제 교육을 연수를 시키려고 그래요. 강원도 기초광역의원 223명 가운데 조례 대표 발의안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의원은 모두 45명. 도내의원 5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조례 발의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자로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결과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해 ECT는 2018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 수용 재결 공탁금을 미납해 지정 취소됐습니다. 강원도는 백두대간과 동해가 어우러진 경치로 관동 팔경이라 불리며 칭송받았습니다. 예로부터 문인이나 예술인들도 산수나 풍경을 그리고 노래와 시조로 표현하며 풍류를 즐기곤 했는데요.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관동 팔경의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홍한표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산천 진경 문화의 정수 관동 팔경은 동해안 8곳의 명승지를 통칭합니다. 이 중 총석정과 3일포는 북강원 해금강 언저리에 위치해 볼 수 없지만 정선이나 김홍도가 남긴 작품을 통해 그 장엄함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단원 김홍도의 산수화를 토대로 16K 초고화질 시감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냈습니다. 관동 팔경은 함께 지어진 정각 안에서 자연을 같이 유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독특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자연경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동 팔경의 자연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박물관 내에 고스란히 재현하겠다는 박물관 측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 2층에 오면
금강산과 관동 팔경에 관한 전시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휴전선 이남 고성에는 청간정, 양양에는 낙산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떠 있듯 끝없이 너른 생생한 풍경이 일품입니다. 관동 팔경의 누각 그 자체에 의미가 깊게 담긴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보물로 승격한 경포대. 고려 중기 김극기의 시부터 조선시대 송강정철의 관동 팔경까지 시인 묵객들이 찾아 학문을 닫고 마음을 수양한 유서 깊은 정자입니다. 우리나라 누정으로서는 보기 힘든 3단 마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창건데 여러 차례 중수와 중축을 거치면서도 옛 모습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삼척죽서루. 현판에 적힌 시와 기문 그리고 편액의 주인이 누군지 찾아보는 운치도 있습니다. 맞배 지붕과 팔각 지붕의 건축 구조의 변화를 누정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 국보 승격을 추진 중입니다. 죽서루 같은 경우도 이제 국보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공과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북으로 편입됐지만 과거 강원에 속했던 울진군의 경우 망양정과 월송정이 있어 관동 팔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동 팔경의 이런 가치는 지난 2013년 통일부와 문화재청,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추진한 바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 속에 아직은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실정입니다. 관동 팔경이 남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쪽에도 그 팔경이 지금 관동 팔경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관동 팔경을 연구하고 그걸 세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좀 선결돼야만. 고명한 시인과 묵객이 세상사의 이치를 시와 글, 서화로 표현해낸 한민족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은 관동 팔경. 그 가치를 높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지난 21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알박기 캠핑카 바로바로 치운다 보도에서 해당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영상이 방송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보도 후반부 자료 영상으로 노출된 장소는 기사에서 다루는 삼척 지역이 아닌 강릉 지역의 사유지였으며 카라반과 텐트 등도 모두 적법하게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에 포함된 무단 방치와 알박기 등의 행위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에 모레까지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영동 북부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영동 중남부 지역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로 강릉과 삼척, 정선 평지와 강원 남부 산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됐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원회가 막바지 행사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최근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혹시 모를 태풍 등의 재난 상황을 비롯해 안전과 위생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가지 논란을 우려해 행사장 안의 물품 판매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안전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돌발적인 범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조직위 직원들은 행사장에 합숙하며 만일의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강릉원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강릉원주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은 정문 시설 개선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맡긴 공사였으며 정문 앞 조형물 일부분이 굴착기 운전석 쪽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 8시 10분쯤 동해고속도로 하행선 양양 현남터널 주변에서 폐타이어 적재 트럭에 불이 나 50대 운전자가 화상을 입었으며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해경이 이달 말까지 강릉항 여객터미널에서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칩니다. 해경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울릉도 여객선이 오가는 강릉항 여객터미널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에는 정기 순찰이 진행되며 사건 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연말까지 긴급 돌봄 한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질병과 사고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도민을 우선으로 신청받아 재가 돌봄 서비스와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 전역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춘천, 원주 서로돌봄센터와 강릉 지역 자활센터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거점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제5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참여 기업을 오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2년 이상 정상 가동한 도내 기업 가운데 1년간 3명 이상 고용 인원이 늘고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모두 11개 기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수상 기업은 대상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이 지급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삼척시가 이달 말부터 봉황촌 철도 가도교의 개축 공사를 본격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오는 28일부터 모두 51억 원을 들여 지난 1933년 준공된 봉황촌 철도 가도교를 기존 2차로 16m 도로폭에서 4차로 24m 폭으로 개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위해 9월 12일까지 해당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셔틀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이후엔 부분 통제 상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